박민영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박민영 국민의미디어 대변인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립니다. 우리 우잘사 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아주 잘 나가던데. 자, 우리 대표님 덕분에 신이 납니다. 네, 잘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했고, 예, 또 뭐 더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이 좋은 어떤 여론 환기, 여론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청년들께도 제가 또 그럼요. 예, 후황양성 등의 그럼요. 제가 이제 또 준비가 되면 예. 아주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뭐 뉴스를 준비하다가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뭐 22,000명인가 서명을 했다던데, 그 서명지가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제보를. 저 서명지 한번 제가 지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장동혁 당대표 퇴진 촉구 일반 시민 서명서입니다. 자,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잘 보십시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이 쭉 있고, 자, 처음에 책임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일반 시민입니다. 네. 성명은 뭐라고 하냐면 삼국지 조조 해봅시다. 삼국지 조조. 생년월일은 19세기 한번 보면 1895년 18950101. 예. 19세기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11111 누르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주는 뭐 예를 들면 서울시 종로구, 위나라, 중국 위나라. 중국 위나라. 서명에 동참하십니까? 예, 동참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예,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말 없음. 예를 들자면, 답변, 제출됐어요. 아이고. 자, 박민영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휴, 참 이게 그 예전에 좌파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가라 사기 수준의 아무나 와서 한 사람이 여러 개 포맷으로 막 중복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들어 와서 예. 이걸 가지고 무슨 서명 받았다라고 하면서 몇만 명이 서명을 했다, 뭐 몇만 명이 윤 대통령 뭐 탄핵 찬성을 했다, 그런 거 좌파들이 잘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우리 당에서 이런 꼴을 또 보게 될지 참 우리가 한동훈 씨와 그 주변 패거리들 덕분에 예. 정말 못 볼 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포인트. 세상에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이런 지금 작태들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작전 세력처럼 가짜 서명 받아가지고 당원도 아닌 사람들 무더기로 받아서 이거를 뭐 재래식 미디어들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런 포맷으로 지금 받는 걸 이거를 기자들이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지금 서명도 아닌 걸 가지고 예. 책임당원 22,000명 서명했다고 지금 이를테면 가짜 뉴스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가짜죠. 아니, 저것도 보세요. 저것도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예. 그 서명 늘려드리고 있는 건데 안드로메다 우주인이 지금 빵상. 또 답변해 주셔야 되네. 이게 지금 그리고 심지어 같은 걸로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IP 지금. 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한 사람도 지금 2만 개 할 수 있어 이런 식이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은 정말 몇천 개. 그래서 한 2달 걸렸나 봐요. 이게 그렇군요. 2달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22,000개인가 보는데 한 사람이 계속 쓰면은 한 2달이면 2만 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동훈이 썼든가. 그 가족들이 댓글 잘 쓰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댓글 쓰던 그 가족 지금 일단 6월 21일부터 네. 했다고 한 2달이네요, 그죠? 한 2달 했는데 예. 안드로메다 성 주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삼국지 뭐 초안제에 나온 동탁, 항우, 유방 뭐 다 됩니다. 그리고 뭐 생일도 뭐 1891년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뭐 이 한마디로 골 때리는 뭐 이재명도 와서 하고 문재인도 와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다 와서 한동훈 가족들도 와서 하고 한 명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뭐 나중 가서 팔도문이라고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한지 알 수 없게. 네. 이런 게 일단 여론 조작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 조작. 조작이죠, 조작. 여론 조작. 당원 게시판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서명도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총체적인 여론 조작 집단이다. 이거 딱 민주당의 그 손가락 혁명군들. 네, 맞아요. 그 지금 한종훈 쫄쫄 따라다니는 그
이민구라고 하는 깨시언이 바로 문재인 지지했다가 이낙연 지지했다가 이재명 실어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온 그 떨거지들 아닙니까? 그런 그렇군요. 사람들이 그 딱 서명 받는데 이민구랑 그 또 마포에 있는 그 누구죠? 함은경 이 둘이 같이 투샷으로 잡히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포의 함은경하고 네. 그 깨시언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근데? 깨시언이 그 과거에 대깨문 출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깨문. 문재인 지지하던 그 손가락 혁명군 출신들의 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렇죠. 그 팬클럽 활동하는 그 무지성 팬덤인 거죠. 쉽게 예. 말해서 사이비 팬클럽에 가까운 예. 그런 집단인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낙연을 밀다가 이낙연이 경선 떨어지고 나니까 예. 이재명 싫다고 탈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흘러 들어왔다가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좌파가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왔고 저 이민구라는 사람이 그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게 한동훈인 거죠. 이 사람이요 실제로 매일신문 인터뷰에 나왔었어요. 예. 한동훈이 왜 좋냐라고 하니까 예. 보수 같지가 않아서 좋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보수 같지 않아서 한동훈을 지지한다. 보수 같지가 않아서 좋고 스타일이 좋아서 좋다. 그러니까 딱 그 문재인 같은 사람을 지금 찾는 거죠. 문재인 딱 그 이낙연, 김경수 같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동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이 보수가 아니고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밀어넣겠다고 지금 저러고 앉아서 저 당대표 서명운동 받고 있는 건데 저런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저런 가짜 폼 만들어서 2만 개를 2달 동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한 줌 중에 한 줌 좌파들이 우파들이 만든 지도부 어떻게든 사퇴시키겠다라고 참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준동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참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사혁통 등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쪽에서 이틀 만에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달성했던데요. 예. 저희는 정말 순수 체급으로 책임당원.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 저는 좀 이게 보여드릴 필요조차 없었다라고 느꼈던 게 참 한국일보도 그 기자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예. 이미 이 해당 행위자들 있잖아요. 예. 당대표 뭐 입만 열면 사퇴하라고 하고 진짜 조경태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미 우리 책임당원들 수만 명의 서명을 가지고 징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 명당 수만 명씩 징계 요청서를 받았어요. 그 종이로 다 써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기사 쓰신 기자님이나 이런 친한파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징계 절차까지 갈 것도 없이 즉답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칠 거면 100만 당원의 의견을 2만 명 지금 허위 가라 지금 서명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대표성 있는 책임당원 수만 명이 징계하라고 얘기했으면은 바로 잘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입증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서명을 받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책임당원분들께서 예. 저희는 뭐 이제 이틀도 넘기기도 전에 이미 2만 명 넘었고 오늘까지 3만 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저희는 책임당원들만 서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2달 가까이 걸려서 허위로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 장덕 대표 지도부와 이 어떤 해당 행위자들 징계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느끼는 응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진 내려주시고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올공 사태가 터지면서 한 2달이 이제 넘었습니다. 이 2달이 넘는 과정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국민들 속으로 그 올공 사태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팬덤은 물론이고 장동혁 대표 이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들, 소위 말해서 광장의 국민들의 지지도는 더 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요. 특히 젊은 층들의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러 지표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하더라도요. 한동훈 씨가 중수청 얘기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조중동 재래식 미디어들과 그 재래식 미디어들 관성적으로 소비하시는 그 TK, PK 일대의 정말 어르신들, 그렇죠. 소수 어르신들이 한동훈의 코어층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오늘이라도 유승민으로 갈아타면 바로 사라질 허상과 같은 지지율을 한동훈은 갖고 있는 거지만 장덕 대표는요. 누구의 지지도 없이 정말 자생적으로 이 시민들의 품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 목소리와 함께 이 올림픽 공원의 함성 위에서 함께 올라선 결과로 지금 젊은 층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처럼 이렇게 허위 이 폼 가지고 서명할 것도 없이 당장 스레드,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가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장덕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지역과 세대가 수도권의 2030 세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단발성인 이슈도 아닌 거예요. 장 대표께서 지난 스타벅스 이재명이 선동을 할 때 갈라치기 할 때 그때도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다 여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홍대 종로 일대를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또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정말 현장의 젊은 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지금 장덕 대표께서 수업하고 있는 이 의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청년들의 자율성 선택할 자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참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래식 미디어들이 만들어준 지지율이 아니라 정치인 장동혁이 대중정치의 과정에서 스스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값지고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새로운 세대의 바람을 기치로 해서 이 기성세대 또 우리 지지해 주시는 400 분들 또 6070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규합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다음 선거 때도 괄목할 만한 성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제까지 나온 보도 보면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이 1년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할 것 없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거든요. 아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흐린 눈을 오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은요. 일단은 젊은 남성들과 다르게 입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식상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방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국방의 의무 자체가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보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좌파들이 문화 쪽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좀 청년들이 주로 접하는 특히 여성층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같은 컨텐츠들을 보면요, 이 좀 자연스럽게 이 좌파 이념 사상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피시주의 바람을 타고 좌파 쪽에 좀 많이 지지세를 보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요, 이재명부터 정말 많이 변했죠. 예. 일단은 범죄자가 대통령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 입장에서 납득이 됩니까? 아니 젊은 여성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라고 문재인이 그렇게 선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막상 민주당은 5만 범죄 혐의 다 받고 있는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앞세웠고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그 이재명의 범죄 지우개 하겠다고 온갖 사법 시스템을 누더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거는 단순하게 누더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본인들이 노출될 수가 있는 범죄 피해로부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민주당이 주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인지 부조화를 느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인지 부조화가 이재명이 기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포시켜 버리고 다음 날 그런데 전 읽어보지를 않아서요. 이런 이따위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과거 민주당을 향한 매트릭스가 모두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성들도 그리고 젊은 층으로서 계층이도 사다리 건너야 되는, 집도 사야 되고 자산유직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주식 꼬라지를 보면요. 당초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들이 과거 이 문화 권력과 어떤 이런 병역 의무에 대한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들 때문에 어떤 수혜를 누려왔던 젊은 여성층의 지지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젊은 세대 성별 무관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실망한 가령 2030 여성들이 저기는 포기, 자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고 싶은데 이 구태 정치인들 가령 돌려차기 서범수, 쌍멱살 권영진, 분풀이 정치 조경태, 무소속 한동훈 지원 진종호,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 2030 여성들이 아우 민주당 싫은데 국민의힘 가고 싶은데 저런 구태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보고 지지해볼까 했다가 이 진종호, 서범수, 권영진, 한동훈 이런 사람들 보고 지지 의사가 싹 따라날 것 같아요. 한동훈 씨는 무소속인 사람이 왜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 데려다가 꼬붕처럼 부리면서 본인이 뭐 좌장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좌장처럼. 0.5선 국회의원이 무소속 0.5선 의원이 무슨 좌장처럼 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범수 의원도 나름 재선 의원이고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그 부하들 그 부듯이 서병수입니다. 서범수로 바꿔야 됩니다. 네, 서범수죠. 예. 서병수는 그 북갑에서 선거 도왔던 이 해당 행위자 예. 탈당하고 선거 도왔죠. 네. 이런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해 보려다가도 그 마음이 싹 달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자꾸 국민의힘 야당 지지율 왜 떨어지냐라고 저희한테 여쭤보시는데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일관되게 이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하는 이 시민사회의 이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다못해 뭐 오세훈 시장처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를 했습니까? 뭐 한동훈처럼 저렇게 뭐 이상한 안철수 의원과 구설을 만들어서 뭐 논란이 생기기를 했습니까? 뭐 권영진 의원처럼 멱살을 잡기를 했어요. 서범수 의원처럼 피해자 불러다 놓고 무슨 뭐 돌려차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그렇게 드자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이유를 찾자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컨벤션 끝나면 저는 원복될 거라고 보지만 그 외의 원인 이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의힘이 철저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원내대표를 개별 의원이 멱살을 잡았어요. 이건 지도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죠. 개별 의원의 일탈이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박덕흠이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 후보를 본인이 민주당과 협잡을 해서 그 뒤에서 막 사보타주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 다 우리 당에 해당 행위한 사람들이고 서범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니 대체 왜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당에 이렇게 무리를 빚습니까? 우리 당이 청와대 앞까지 지도부가 찾아가서 이재명한테 거부권 쓰라고 이 땅 끝에 그 항의까지 하고 그렇게 투쟁의 진정성 보여줬던 거 지금 이런 한두 마디 때문에 다 퇴색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이 자칭 쇄신파들 막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자꾸 지도부랑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 극우라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럴 때만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짓기, 선긋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금명간 이 윤리위에서 좀 1차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당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 기강 잡는 정당이구나. 저렇게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볼썽사나운 행태들 보이는 국회의원들, 구태의원들 국민의힘은 단죄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인상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 당 지지율 오른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윤리위원회 부위원장하고 뭐 위원 한 사람이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이 우종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방송을 계속 나가셔가지고요. 예. 좌파 방송을 또 계속 나가요. 그렇군요. 오늘도 무슨 뭐 장르만 여의도 또 나간다.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르만 여의도 무슨 뭐 KBS 뭐 한겨레도 인터뷰하고 MBC도 인터뷰하고 난리 났네. 그러고 다니시던데 그 우종환 부위원장님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바로 한동훈, 이준석 같은 행태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입으로는 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내가 직언을 했는데 안 들어서 조직이 문제라서 다 그렇게 남 탓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분탕 치면서 친한파들한테 먹잇감 던져주고 좌파 언론 나가가지고 본인 할 말하면서 자기 정치하신 거잖아요. 저는 당장 해촉시켰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우리 대표께도요. 좀 단호하게 해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우리 당을 위해서 뛰다가 지금 뭐 사고가 난 게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자기 정치하면서 그렇죠. 우리 당의 독립기구를 자꾸 음해를 하고 정통성을 훼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독립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퇴가 아니라 저는 엄격한 경질 해촉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이라도 사퇴한 건 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5명 체제에서 충분히 의결을 할 수가 있는 물리적인 조건,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해당 행위자들, 분탕자들 때문에 늦춰져 왔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오늘부터 똑똑히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윤리위원회 5인 체제 네. 2명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뽑으면 되죠. 2명도 위촉해가지고
모셔가지고 또 윤리위원회 가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윤리위원은 뽑으면 돼요. 이게 뭐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9명까지 그 구성의 조건만 맞춰주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임명을 하면 되고요. 그렇죠. 5명으로 의결을 하는 것도 전혀 당헌 당규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이 윤리위 파행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요. 윤리위에서 응당해야 될 역할 자체를 못하게 만들거나 훼손시키는 것 자체가 전 더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분들은 본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징계 대상자 오르신 분들 지금 멱살잡이하고 이렇게 민주당과 야합해서 우리 후보 음해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건 윤리까지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이었으면 직결 처분 사안이에요. 지금 우리 당원 당규상에는 그와 같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말씀하셨지만은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출범한 게 이제 이번 달 사실은 8월 26일이 되면 작년 8월 26일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제 1년이 된 거죠. 그 1년 사이에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결국 올 1월 달 한동훈을 제명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1년을 복기를 해보면은 참 이 내부의 내부 총질러 세력, 해당 행위 세력, 정말 이 장동혁 지도부가 뭘 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계속 뒤에서 잡아당기는 세력, 이런 세력에 대한 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의 기강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저번 지방선거 직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집안 싸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선거 때 집안 싸움 덜 하는 쪽이 이긴다. 맞습니다. 그 말은즉슨 선거 때 확실하게 교통 정리하고 가야 한다. 실제 우리가 지난 총선 왜 패배를 했습니까? 이재명은 그냥 이재명 천하였어요. 이재명 1극 체제에서 철저하게 친명 그룹들만 공천을 받았고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좌파들끼리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런 분탕자가 들어와서 사사건건 대통령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이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이 한동훈의 입에서요 이재명보다 김건희 여사 이름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것보다 한동훈이 언급한 게 2.6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분탕을 치면서 싸우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총선 때 필승하기 위해선 민주당은 지금 태생적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사실상 교통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일부 아직까지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이제 퇴폐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재래식 미디어들이 아직까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마음 자체, 지지자들의 마음 자체는 이미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맞다라고 가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15일 국민의힘 당 쇄신안 조치가 8.15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리 지도부의 어떤 가치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배울 것들은 배워야 돼요. 이를테면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당원들의 표심을 최소 20%는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대표하고 당대표는 당원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프레임을 짜고 당심과 의원들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재래식 미디어들이 판을 짜니까 자꾸 우리가 뭐 투톱 간의 갈등이다 이런 식의 이 반목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도 당원들이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뽑아주는 것이고 원내대표도 그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대표를 하는 건데 왜 원내대표는 당원들을 배제하고 자꾸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전 잘못됐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원내대표가 지금 시스템에서 당원들을 받들지 못한다면 당심을 뽑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 경선 공천권의 대부분도 당원들에게 좀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로서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동훈 같은 자들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낙하산처럼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심지어 당원들이 뽑은 우리 후보들마저 멋대로 공천 취소하고 자기 계파 사람들 내려 꽂는 이런 전략 공천, 막장 공천의 현장, 밀실 공천, 사천 공천하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를 혹여나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비례대표와 같은 우리 당원들을 대표해야 될 사람들. 아니 비례대표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잖아요. 비례대표는 제명도 못 시켜요. 제명시키면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당의 의석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더 철저하게 당심 중심으로 뽑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원들이 순번제로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든지 지금 시도당위원장 서범수 울산시당위원장님 이 정도 사고를 치고도 사퇴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울산시당위원장 사실상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짬짬이로 뽑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반 당원투표 1인 1표제로 바꿔야 되고요. 당협위원장들도 당원투표로 바꿔야 돼요. 당협위원장 지금 철밥통이에요. 당협위원장은 임기도 없습니다.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는 말만 하면 내려오라고 하는데 정작 당대표 당원들이 뽑지도 않은 당협위원장들은 임기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그냥 직업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우리 당원들의 손이 미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당원 당규상 중대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표심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비대위도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비대위도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예.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 좌파 정당은 이 우파 정당보다 훨씬 빠르게 한 20년 전부터 노사모가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인물을 이렇게 팬덤 정치로 만들어내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이 20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뽑을 때 배지들만 모여서 뽑는 게 아니고 대의원들이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훨씬 늦어요. 지금 원내대표는 배지들끼리만 모여서 뽑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것도 당원들의 표심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또 방금 언급된 시도당위원장들,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또 뽑을 때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 대중우파 정당 건설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이런 자들이 완전히 저항 세력인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당원들과 함께 일종의 저는 혁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2번이나 자기 손으로 탄핵시킨 이런 폐륜적인 정당의 시스템을 벗기 위해선요. 정말 당내 혁명 수준의 당원 중심주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당의 기득권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공천 그냥 우리가 비대위원장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되고 우리끼리 사무총장 공관위원장 나눠 먹으면 되고 우리끼리 시도당 위원장 그냥 나눠 먹으면 되고 우리끼리 비대위원 그냥 꽂아주면 되는데 왜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숨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몰래 하거든요. 그렇죠. 선호투표제 같은 장난질을 치는데 우리 당은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은 당원들이 경선으로 뽑아주신 분 아니에요? 후보 되셨을 때. 근데 이런 분들도 당대표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윤상현 의원 전당대회 그럼 지금까지 왜 나오셨나요? 본인이 전당대회 나왔다가 안 뽑히니까 못 뽑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당대표 폐지하자. 예. 한동훈 씨는 본인이 그렇게 막장 공천해놓고 국민 공천하자. 자기들이 그냥 못 가질 것 같으니까 기득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식으로 꼼수 부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 기득권들끼리 지금 야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덕 대표가 당원들 중심으로 정말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정당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기득권들 뺏기기 싫어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칭 쇄신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더 적극적으로 깨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쇄신파가 아니라 쇄신파의 탈을 쓴 기득권 구태 국회의원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혁신이라 쇄신이라는 말은 정말 그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수반하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런 척하면서 실제로 속내는 수구 꼴통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당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혁신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뒷다리 잡으려고 하는 이 행태는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또 점심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요새 너무 무덥습니다. 또 건강 각별히 유의하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당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변화가 정말 효능감 있게 당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뛰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대표님 잘 보필해서 앞으로도 가열차게 뛰겠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많은 성원과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더욱더 더 활약을 하고 활동을 할수록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더 젊어진 정당, 미래가 보이는 정당, 대안이 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당에서 6선, 5선 뭐 이렇게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모범 보여줄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